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원금을 보장해주는 다단계 투자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사수신의 정의, 처벌 수위, 대표적인 특징, 사기 예방법, 형사 고소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행위, 그리고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그리고 장래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나 등록되지 않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 예적금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금융감독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마치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이때 투자 대상과 사업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은 예금주가 법인이든 대표 개인이든 또 계약서의 형식이 대하계약서이든 투자계약서이든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동법 제6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미 유사수신 사건이 터져서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이면 이미 일당이 돈을 챙겨 잠적한 뒤라 피해 복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의 덫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투자 설명을 받으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면 혹시 불법 유사수신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3개월, 6개월, 1년간 자금을 단기 운용한 후에 원금을 반환하는 약정이 있는지, 월 1.5%를 초과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지, 사실상 투자임에도 금전 차용계약서나 대여계약서 형식을 사용하는지, 또 신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에 수수료가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불법 유사수신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카테고리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 고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유사수신은 범죄 수익, 은닉이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전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검찰이 조입할 사건 같은 다단계 사기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돼도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일당에게 입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당에겐 범죄 수익을 숨길 여유도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한데요. 전화금융 사기보다 더 오래된 범죄지만 주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보완 대상으로 지적됩니다. 상담 오셔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일단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단체로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별 금액을 특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서 피해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해 본인의 인적사항과 피해액, 투자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 하위 직책은 다단계로 또 그 수가 많아서 또는 검찰의 기소 독점 재량주의라는 현행법 하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품 설명과 원금 보장 등의 설명을 받으셨다면 별도 형사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하위 직급인 팀장급들은 약식명령 또는 약식기소로 벌금형 정도의 처분 수위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유죄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들은 해당 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질문으로 피해자 조합에 가입해서 위임장을 써달라는 모지책들에게 위임장을 써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순수한 피해자 조합이 아니라면 영업팀장들 혹은 모지책들의 면피용으로 악용될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서수신 업체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의 유서수신 행위, 처벌 수위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일단 자금이 투자되면 회수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운용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사인지 사전 조회를 하셔야 하고요.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턱대고 피해자 조합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피해자 조합인지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셔서 소중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